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한자어는 바로 마마입니다. 지난번 90번째 컨텐츠에서 제가 호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호환과 더불어 예전에 자주 썼던 용어 중에 하나인 마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실까요? 임금 또는 그 가족들의 칭호에 붙여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던 말, 마마라고 되어 있고요. 벼슬 아치에 첩을 높여 이르던 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글자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자 여자, 계집 여자가 있고 말 맞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만 뜻이 있느냐? 아닙니다. 지난번에 호환처럼 두 번째 뜻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은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이고요. 네, 이 천연두 같은 경우는 이 콩두자가 있죠. 아마 이 얼굴에 콩 같은 어떤 그 좁쌀 같은 어떤 뾰루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생긴 글자가 아닐까 간단하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역질두라는 글자로 1급에 배정이 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왜 마마가 또 천연두로 천연두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시죠. 일단 마마가 나온 어떤 그 신문 기사를 몇 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41년도, 두 번째는 49년도 매일신보, 그다음에 수산경제신문에 나온 각각 기사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마마 환자 이렇게 돼 있죠. 이 마마를 딱히 한자로 쓰진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7월 달에 들어서 분해에, 여기서 부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행정구역이 강제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마는 전남 목포부의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 앵정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마 사쿠라초라고 이름을 바꾼 것 같은데 목포, 지금 목포시죠. 부안이 아니고 무안하고 목포 이쪽에 목포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에 들어서 분해에 한 명의 천연두 환자가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혹시 이것으로 종식되지나 않을까 하고 부위생에게서는 안심하고 있던 바. 그러니까 이 마마 환자라고 하고 천연두라고 했던 거는 이 마마를 천연두로 확실하게 불렀다는 어떤 그런 어떤 증거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근데 분해 앵정 416번지 앵정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일본식 적이니까요. 사쿠라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 번화한 거리에 있는 등전방 이것도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건 한국 사람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창씨 개명을 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등전방은 후지타 마사오 정도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발열하야 진찰한 결과 천연두로 판명되어 즉시 보생의원에 입원하였다. 마마가 천연두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 옆에 보시면 수산경제신문이네요. 광주의 마마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앞에 글자를 그대로 쓸 때 쓰죠. 한자든 뭐 일본어든 우리말은 쓰는 경우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여기 썼습니다. 마마 발생 광주 9.18 협동 지난 3월 5일 현재 전남 마마 발생 수는 101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었던 바 드디어 광주 부대에까지 만연되어 지난 7일 방역에 노력하고 있으나 1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두묘가 부족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뭔가 좀 끊긴 것 같긴 한데 여기 보면 두묘라고 되어 있죠. 천연두 할 때 두이고요. 이건 마마의 두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묘라는 건 싹 묘이지만 이 백신, 독일어로 왁진, 일본어로 왁진이라고 하는데 이 접종을 말합니다. 그렇죠? 천연두 접종가 부족하다. 그리고 종두를 실시한다. 종두라는 말도 어떤 그 접종을 말하는 거죠. 우선 일반 여행자나 도민들의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마가
천연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직접적인 인용이 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 이어서 예전에는 호환과 마마가 무서운 질병이었다면 지금은 뭐 영상 매체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이런 거 했을 때 마마 할 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천연두로 보입니다. 이 부분 이 화면도 아마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마의 마는 무슨 마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만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어미 마자이고 지금 이거는 배정 한자에 속하지 않는 등급 외 한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어미 마자를 왜 마자로 썼느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단 엄마니까 여성을 뜻하는 여자 여자가 있고요. 말 마자는 단순히 음을 담당한다. 이건 뜻, 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마냐? 뭐 이거는 뭐 거의 명확하죠. 우리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아니면 유럽이든 뭐 아메리카든 엄마를 처음 아기가 불렀을 때 하는 이야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M이 들어가고 이거는 엄마라기보다는 입술을 하다가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밑줄을 붙이는 까지 맘까지 붙이는지 마미까지 붙이는지 아니면 엄마까지만 붙이는지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는지는 언어나 문화에 따라 다른 거죠. 우리도 엄마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입술을 붙였다가 다시 뗄 때까지를 까지를 붙이는 거고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표준어로 인정하는 엄마는 마마 은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까지만 언어로 본 겁니다. 물론 아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이건 언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발성 연습을 하는 거에 불과하죠. 하지만 엄마의 입장에서는 아기가 자기를 처음으로 부르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엄마부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빠가 나오죠. 보통 품 안의 아기는 엄마에게 안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일반적이니까요. 대부분의 어떤 그 한자가 엄마를 부르는 이 발음이 이 비슷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마자 마라고 쓰고요. 중국에서는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말 맞자는 이렇게 한자로 쓰죠. 자, 좀 설명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엄마라는 말로 안 쓰고 그죠? 엄마라고만 발음만 얘기하고 이 마마라고 할 땐 씁니다. 중전 마마. 옛날에 왕후를 높여 일컫던 말 곤전이라고도 했네요. 주로 여성을 뜻하기도 했는데 남성을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왕 마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거는 임금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성을 뜻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마를 썼다는 거는 이거는 웬만하면 존칭의 극존칭의 의미로 뒤에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궁 마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궁 아랫사람이 세자 왕세자를 말하죠. 을 일컫는 종칭어입니다. 동궁 마마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마마라는 표현을 붙였죠. 여기부터는 이제 천연두와 관련이 있습니다. 별성 마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입니다. 여자를 이런 안 좋은 어떤 존재에 붙였군요. 이거는 전형적인 예전에 지금과는 다른 어떤 그 사상 중에 하나였죠. 별성 마마, 호구 마마도 있습니다. 호구 마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역신 마마라고 이건 직접적으로 얘기했네요. 왜 마마라고 불렀는지는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천연두를 천연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 시가 된다는 그런 어떤 미신을 요즘도 그렇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안 좋은 것을 입 밖에 내놓으면 그게 우리 집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천연두를 손님이란 표현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아니면 마마라고 써서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려운 존재입니다. 대하기에. 그래서 우리 집에 혹시 오더라도 잠깐 들렀다가 손님이고 마마 행차하니까 바로 나가기를. 우리 집에 오래 머물지 말고 빨리 다른 집으로 가면 그렇죠.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손님 마마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쓴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천연두가 좀 덜 오지 않을까라는 그냥 간절한 생각이었겠죠. 얼마나 이 천연두가 무서웠으면 이런 별명을 지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마를 보시면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중국에서는 지금도 씁니다. 이거를 마마. 물론 천연두의 뜻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엄마의 뜻입니다. 엄마. 어머니는 아니고 어머니는 무친 해서 모친이라고 쓰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 마마 혹은 마 한 글자로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중국에서 천연두를 또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건 마마가 당연히 아니고 티엔화女神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늘의 꽃 여신. 그러니까 무언가 좀 미화해서 어떤 보면 그 사람 바이러스죠.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천연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서 먼저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넨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두창, 뭔가 얼굴에 뭐가 나는 질병 이런 걸 말합니다. 두창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도소 이렇게. 어쨌든 다 천연두를 말하는 겁니다. 천연두가 지금은 완전히 종식이 됐죠. 우리가 인류가 완벽한 종식을 선언한 유일한 바이러스가 지금은 천연두입니다. 1970년대였나요? 80년대였나요? 이때쯤 마지막 환자가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는 발병하지 않았죠. 그렇죠? 우두의 덕분입니다. 그렇죠? 우두죠, 우두. 소의 고름에서 추출해가지고 사람에게 주입을 했더니 마마에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 원래는 인두법이 처음에는 유행했다고 해요. 이 천연두에 걸린 사람의 고름을 직접 채취해서 뭐 코에 뭐 넣는다든가 뭐 주입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약하게 앓고 그다음 면역이 생기는. 왜냐하면 천연두를 한번 걸린 사람은 다시는 걸리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천연두의 치사율도 매우 높았지만, 그렇죠? 혹시 여기에서 살아남고 생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얼굴에 수포와 고름이 발생을 해서 반드시 이 곰보가 되는 이런 아주 크나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예전 사람 중에 지금은 곰보를 보기가 어렵지만 예전 사람 중에 이게 얼굴이 얽는다고 하죠. 얽는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은 심지어 그 소보루빵, 그렇죠? 소보루빵을 곰보빵이라고 아직도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비하하는 말 같기도 한데 이미 곰보가 없어졌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어로는 마마를 만약에 존칭어로 쓴다면 Your Majestic Highness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His, Her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천연두로 보면 smallpox라고 얘기합니다. smallpox. great pox가 매독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pox라고 쓰다가 smallpox라는 말이 나중에 생긴 것 같습니다. 매독도 상당히 한자가 재밌죠. 이거 다 하면 또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매화의 독. 이 독은 이제 병독이니까 바이러스를 말하고요. 이 매 같은 경우는 매독의 피부 궤양. 이 매독에 걸리면 성병의 하나죠. 피부가 이제 궤양이 일어나는데 썩고 이제 문드러지기 시작하는데 뭐가 발진도 일어나고 그 모양이 매화 같은 느낌이 있었나 보죠. 상당히 징그럽지만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이 천화처럼 상당히 이 미화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불결한 것을 불결하지 않게 징그러운 것을 조금 더 미화해서 부르려는 어떤 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네요. 오늘은 마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마가 원래 중전 마마, 뭐 동국 마마 할 때 그 존칭어도 되지만 여기서는 천연두라는 사실, 왜 마마라고 불렀는지, 왜 우회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천연두에 대한 설명은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표현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호환 말씀드렸고요. 콜레라였죠. 이번에 마마, 천연두를 했으니까 이 다음에는 또 이와 연결을 해서 연병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마마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또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